여러분, 만약 다시 5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핵심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50대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몸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건강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말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을 유지한다면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몸이 아프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결국 50대 이후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수면 이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막상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갈까봐 운동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관절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 나이가 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무 음식이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첨가물,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당분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맛이 강한 음식보다는 견과류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수면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자연식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가 되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인생 후반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돈은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해 50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므로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소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는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담을 지기보다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우량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당 수익과 함께 주가 상승의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노후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높은 배당률을 쫓기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적인 배당 지급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금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연금까지 준비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보험이나 개인형 연금 IRP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료비나 생활비를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 비용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자기계발 비용 등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경제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테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쌓고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도서 등을 통해 쉽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주 투자, 연금 준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꼽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가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배우자의 존재는 인생 후반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일과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결국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우자에게 사랑해 혹은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점점 무심해지고 소홀해지면서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도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부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의 생활을 따로 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취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여행, 요리, 악기 연주, 텃밭 가꾸기, 운동 같은 활동을 함께 한다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취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즐길 수 있는 공통의 활동을 찾아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툼과 갈등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다투더라도 아이들이나 직장 생활 때문에 금방 화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다툼도 오래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우기보다는 대화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성격 차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장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더 다정하게 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오랜 친구보다는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일부처럼 여겨졌지만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이 많고 항상 남을 험담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자신도 점점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의 태도가 훨씬 밝아지고 더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모임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무작정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무감이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보다는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임을 줄이고 대신 가족, 배우자, 그리고 진짜 소중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좋은 취미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등산, 독서, 여행, 요리,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기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큰 다툼이 있지 않더라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오랜 친구보다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아쉬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과 같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후회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에는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등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기록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혜가 쌓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보람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가치 있는 경험을 나누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연결이 더욱 깊어지고 자신이 가진 삶의 가치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웃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웃을 때 행복한 줄 알고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부러라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웃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며 웃는 습관을 기르면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